2026년 2월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해상 물류의 심장이 마비되며 지구촌 경제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를 유유히 지나가는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오성홍기를 단 중국 선박들인데 이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 중입니다. 대체 이란과 중국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이 오간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란은 오직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만 통과시키겠다며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것은 1974년부터 52년간 이어진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사야 한다는 철칙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죠. 미국이 쌓아올린 거대한 금융 성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축비다 중국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유로화 결제는 시도했다가 참혹한 끝을 맞이했죠. 미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이번에도 미국은 중국을 국제결제망인 SWIFT에서 영구 퇴출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융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중국의 거대한 경제 엔진은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이제 중국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4가지 절망적인 신호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적 봉쇄로 중국의 에너지 동맥 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입되는 원유량이 급감하면서 중국 전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말았어요. 기름값 폭등은 물가를 자극했고 위안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 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입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소비를 하실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더 거대한 폭탄이 중국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 부채 폭탄의 폭발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자 기업들은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화려했던 빌딩 숲이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됩니다. 이 거대한 부채가 터지는 순간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완전히 바닥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믿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균열은 중국이 자랑하던 방산무기의 처참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전 테스트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요격률 0%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뒀죠. 믿었던 방패가 뚫리자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차례로 포기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던 무기조차 가짜라는 의혹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죠. 신뢰를 잃은 국가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죠? 마지막 균열은 이 전쟁을 멈출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내 온건파 협상가들이 사망하고 무자비한 강경파가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들은 서방과의 타협 대신 끝없는 전쟁과 위안화 결제 강제를 선택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이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기약 없이 길어질 겁니다. 이 장기화된 전쟁의 여파는 이제 우리 한국 경제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상 초유의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며 위기에 대응 중이죠. 기름값이 우리 생활 물가 전반을 뒤흔들며 서민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전 지구적 혼돈을 부릅니다. 각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5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로운 교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쥐인 위환화라는 카드는 이 혼돈을 진정시킬까요? 아니면 더 가열할까요?
사실 이 모든 판을 짠 배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항구들은 이제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니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길도 완전히 막혀버렸죠. 물류가 멈춘 자리에는 대신 기업들의 파산 소식만 매일같이 쌓여가고 있어요. 에너지 독점이라는 화려한 명분이 실질적인 굶주림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과연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이긴 것 같지만 이건 아주 짧은 착시일 뿐입니다. 통행권을 얻은 대가로 중국은 전 세대를 상대로 경제적 고립을 자초했거든요. 달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와 작은 연못에 갇힌 셈이죠. 이 작은 연못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갈라진 바닥을 보일 겁니다. 이제 더 심각한 내부의 목소리가 중국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반과 전기 공급이 끊긴 중국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길게 느껴집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었죠. 위대한 부흥을 외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국가의 태면을 위해 국민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이 상황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중국 내부의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미국은 단순히 보고만 있지 않고 위안화 결제에 가담한 모든 기업을 차단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중국의 목전을 겨누게 된 것이죠. 달러를 쓰지 않는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고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추방됐어요. 아무리 기름을 싸게 들여와도 팔 곳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이 무자비한 경제 보복은 이제 중국의 우방국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편에 서서 위기한화를 쓰겠다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미국의 제재가 두려워진 그들은 중국과의 거리를 두며 안전한 달러로 복귀하죠. 결국 중국 곁에는 전쟁 광풍에 휩싸인 이란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적 고립은 경제적 몰락보다 더 빠르게 국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밉니다. 믿었던 동맹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중국은 홀로 이 거대한 파도를 맞아야 합니다. 방산 무기의 실패는 단순한 망신을 넘어 중국의 안보 공백을 만천하에 알렸죠.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파편들이 중국의 기술적 허상을 고스란히 증명했습니다. 적대국들은 이제 중국의 방어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경제와 국방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 상황을 중국은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더욱 절망적인 건 이 모든 위기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외치던 기술 자립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죠. 필수 부품 수급이 중단되자 최첨단 장비들은 고철덩어리처럼 멈춰섰습니다. 자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오만이 결국 산업 전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혁신 없는 고립은 결국 경제의 퇴보를 불러온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은 걸까요? 기술의 동맥까지 끊긴 중국은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립경제 실험이 단석혀도 좋은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개발을 정당화하는 허황된 논리들은 현실을 매면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제 와서 정책을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안화 결제를 포기하면 이란과의 동맹이 깨지고 유지하면 미국에 압사당하죠. 이 진퇴양난의 미로 속에서 시간은 중국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확해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지도부가 내릴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 될지 상상해 가시나요?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전 세계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에너지 마비와 부채 폭발, 그리고 신뢰 붕괴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성벽이 기초부터 무너지며 굉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질서가 종말을 고하는 신호예요.
위안화의 승리를 장담하던 목소리는 비명이 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52년간 이어온 페트로달러의 시대가 저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게 될까요?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더 거대한 파편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경제 질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살아남을까요? 중국 경제의 사용 선고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위안화 결제라는 이란의 승부수는 중국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독이든 성배일까요? 400조 원 부채와 요격률 0%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안화 패권의 시대가 올지, 중국의 몰락이 시작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거대한 질서 재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